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1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재고자산을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재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 저가법의 의의입니다. 저가, 그러니까 재고자산 상품을 저가주의로 평가하는 건데, 바로 저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다면 그 시가,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가가 원가보다 높아지면 인정하지 않고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품 계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지요? 기초가 들어가죠. 여기 뭐가 들어가지요? 매입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초가 10,000원이고 매입액이 100,000원이라고 한다면 판매 가능한 상품은 110,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말재고가 30,000원이 남았다면 결과적으로 110,000원이니까 30,000원을 빼면 80,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말재고를 평가할 때 이제 30,000원이 이게 장부재고액이 원가랍니다.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 원가가 기말재고가 30,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시가가 25,000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얼마에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25,000원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원가가 30,000원이고 시가가 25,000원이면 결과적으로 25,000원에 평가하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손해봤나요? 가격이 5,00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5,000원만큼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된다. 이때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그냥 뭘로 처리합니까?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손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가는 30,000원인데 요 시가라고 하는 것은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합니다. 시가라는 것은 순실현 가능 가치. 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판매 가격에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판매 비용을 빼는 것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취득원가 30,000원짜리하고 시가가 25,000원일 때 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낮은 금액 25,000원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A 상품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B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B 상품의 취득원가가 30,000원인데 시가가 42,000원이다. 이때는 얼마로 평가한다는 겁니까? 원가 30,000원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30,000원.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겠다. 얼마에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30,000원으로 평가하겠다. 이때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1쪽 보시면 뭐라고 나왔나요? 재고자산 저가법이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하여 출처요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서 순실현 가능 가치란 뭐냐? 판매 가격에서요, 판매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뺀 겁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란 판다면, 그렇죠? 만약에 판다면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겠습니다. 박스 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추정 완성 원가 빼고 판매 비용을 뺀 것이다.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로 봐서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서 202쪽을 잠깐 보실까요? 202쪽 보시게 되면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원가를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다음의 경우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원가를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바로 뭐냐? 이것은 쓰세요. 재고자산 시가의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시가의 하락 요인이다. 재고자산 시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여러분 교재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손상이 된 경우. 손상, 물리적으로 손상이 됐다는 건 뭡니까? 어떤 물건에 흠집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가 되었다. 진부화라는 게 뭘까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부식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 시가의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판매 가격 하락.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제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이 시대에 뒤떨어지면 또 하락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쵸? 원가가 상승했다. 원가가 상승했다. 예를 들면 그 제품의 상품 판매를 위해서 들어가는 광고 선전비가 증가되었다면 이것도 하나의 시가의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기 안 나왔는데 하나 써보세요. 5번째, 그 상품이 장기체화가 되었다. 장기체화. 장기체화량. 여러분, 장기체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쌓였다 이런 얘기죠. 재고가 쌓였다. 재고가 쌓인 상태를 우리는 장기체화가 되었다. 재고가 쌓였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였다는 건 물건이 안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재고자산 시가의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써세요. 5번째, 장기체화. 장기체화라고 하는 것은 재화가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여러분 박스 보니까 재고자산 저가 평가 방법이 나왔는데요. 거기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현재 제조 진행 중에 있는 게 제공품이 되겠고요. 일공정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것을 반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품과 제공품과 제품과 반제품을 지금 판다면 뭐가 될까요? 지금 판다면 그것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됩니다. 판다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건 시가 개념이죠. 시가 개념. 판다면 현재 시세가 된다. 이때 순실현 가능 가치란 판매 가격에서 뭘 뺀다고요? 판매 비용을 빼는 것을 순실현 가능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원재료는 뭐가 될까요? 원재료. 이건 이제 상품 등이 되겠고요. 원재료. 이 상품 등은 만약에 판다면입니다. 판다면 그렇고, 원재료 같은 건 산다면, 여러분 원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투입한 거기 때문에 사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에 투입하기 위해서 산다면 뭐냐?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합니다. 현행 대체 원가. 판다면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그 시가를 우리는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고, 원재료를 제품 생산 활동에 투입한다면 그러한 원가를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제공품이라든가 반제품은 시가 개념이 순실현 가능가치다, 그럼 맞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것은 현행 대체 원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표시하세요 거기. 상품 등은 순실현 가능가치를 말하고, 그리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2번 별표시하세요. 저가법에 적용 나왔죠? 저가법을 적용하는 데는, 평가하는 데는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 원칙은 항목별로 평가합니다. 자, 항목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별로 각각 A 상품, B 상품, C 상품, D 상품이 있다면 각각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외외는 조별 기준입니다. 거기 나왔죠? 조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저가법 적용입니다. 재고자산 평가할 때 원칙은 항목별 평가가 되겠고, 외외는 조별 기준 평가가 되겠고요. 그러나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항목별 평가이고 무엇이 조별 기준이고 어떤 것이 총액 기준이냐? 총액이라고 하는 건 A 상품, B 상품, C 상품, D 상품 전체로 다 평가하는 것이 총액 기준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항목별 기준, 조별 기준, 총액 기준이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줄쳐요. 항목별로 적용한다. 항목별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법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핸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B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A 핸드폰이 있고 B 핸드폰이 있는데, 이때 A 핸드폰은요, AA 핸드폰이 있고 AB 핸드폰이 있고, B 스마트폰은 BB 핸드폰이 있고 또 BB 핸드폰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BA 핸드폰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BB 핸드폰이 있고 BA 핸드폰이 있다. 예를 들어서 원가를 한번, 취득 원가를 살펴봅니다. 취득 원가는 AA 핸드폰은 얼마로 할까요? 뭐 100원이라 할까요? 100원. 또 이건 뭐 90원. 또 B 스마트폰, BB 핸드폰은 뭐 한 300원. 그리고 B 핸드폰은 400원이라고 합시다. 이게 바로 원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입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순실현 가능가치죠. 순실현 가능가치입니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시가는 요건 얼마냐? 뭐 한 80원이라 할까요? 80원. 요거는 100원. 요거는 250원. 요거는 430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항목별 평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항목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저가법 평가는 원칙이 뭐지요? 항목별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목별. 그러면 항목별로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원가와 시가를 가지고 항목별로 평가하고요. 또 조별로 평가하고요. 원칙은 항목별로 평가하고 외외는 조별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아니면 총액 기준도 있다고 그랬죠. 총액 기준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평가하면 AA 핸드폰은 100원짜리인데 시가가 80원이니까 얼마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20원만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뭘로 평가할까요? 80원으로 평가하겠죠. 그렇죠? 80원 평가하고 그 다음에 AB 핸드폰은 90원을 하고 시가가 100원이니까 이거는 얼마에 평가할까요? 낮은 금액 얼마? 90원에 평가하겠죠. 그리고 B 스마트폰, BB 핸드폰은 역시 얼마를 평가할까요? 250원에 평가하겠네요. 그리고 B 핸드폰은 낮은 금액 얼마? 400원에 평가하겠네요. 이것이 바로 항목별 기준이 되겠죠. 각각 A 핸드폰도 AA와 AB로 구분하고 B 스마트폰도 B와 BB와 BA로 이렇게 각각 평가하는 것이 항목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별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조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합치니까 얼마? 170원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80원하고 90원 평가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얼마에 평가하는 겁니까? 조별이니까. 조별 A 핸드폰과 B 스마트폰이니까 조별로 평가하니까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게 합쳐보세요. 650원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조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총액 기준은 이걸 다 써야 되겠죠. 그죠? 취득원가가 이거 더 해보세요. 190원, 490원, 890원. 그리고 시가는 860원. 그럼 결과적으로 총액 기준 얼마에 평가합니까? 860원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낮은 금액 860원. 그죠? 취득원가는 190원, 490원, 890원. 이거 180원, 430원, 430원이니까 860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고자산 평가를 원칙은 뭘로 평가한다? 시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그것도 별로 평가한다? 항목별로 평가한다. 이렇게. 외외는 조별입니다. 외외는 조별. 그리고 총액 기준 평가가 있어요. 다시 원칙은 항목별, 외외는 조별. 그러나 총액 기준도 있지만 총액 기준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28번, 문제 28번, 29번, 30번, 31번, 33번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8번 볼까요? 음, 28번 재고자산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했어요. 이때 저가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다음 중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가가요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 해당하지 않는 것. 손상이 입었다, 흠집이 있었다, 시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 뭐 선입이냐 후입이냐 이렇게 변경했다. 이런 거는 2번은 회계 정책, 나중에 배웁니다. 2번은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나중에 회계 변경 배우는데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겠고 3번입니다.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시가 하락 요인이 되겠죠.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부화가 진행 중이다. 진부화라는 것은 제품이 구식화가 되어 있다는 것,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맞지요? 5번 보고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 중인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그죠? 영업 사이클이 있잖아요. 판매 사이클이 있는데 판매되지 않아가지고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장기채화된 경우. 이게 뭐냐? 장기채화라는 건 뭐예요? 재고자산이 쌓이는 경우죠. 장기 채화량 이렇죠. 재고산이 쌓이는 양이 맞는 것이 장기 채화량인데 이렇게 장기 채화되는 경우도 시가의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난 12회 때 출제됐고요. 자, 지난 16회 때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손익.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가격이 하락한 거지요. 원가보다 시가가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박스를 T자 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상품 계정 그려봅니다. 기초 상품이 기초 재고가 얼마입니까? 기초가 9,000원. 그리고 매입액이 42,000원입니다. 그러면 51,000원이 판매 가능 상품에 대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45,000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45,000원이면 기말재고가 얼마 돼요? 기말재고가 장부상에는 6,000원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기말재고가 순실현 가능가치, 순실현 가능가치가 얼마입니까? 자, 현재 기말재고가 6,000원인데 순실현 가능가치, 가능가치가 4,000원이에요. 이게 시가란 얘기죠. 현재 기말재고가 6,000원이는데 이걸 판다고 한다면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이 4,000원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2,000원이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이것이 평가손실이 되겠죠.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래서 평가손실 얼마가 됩니까? 정답 2,000원. 평가손실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장부재고액은 이게 지금 기말재고 장부재고액은 6,000원인데 말이죠. 시가가 4,000원이니까 가격이 2,000원만큼 하락했습니다. 자, 문제 30번 보시겠습니다. 2001년도 초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기말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별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A 상품과 B 상품. A 상품 취득원가 1,000원, 순실현 가능액은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상품은 취득원가가 2,000원이고 순실현 가치는 얼마입니까? 1,900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A 상품은 뭘로 평가합니까? A 상품은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순실현 가능가치가 1,200원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얼마로 평가합니까? 1,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상품입니다. B 상품은 취득원가가 2,000원이고 순실현 가치가 1,900원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1,9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순실현 가능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2,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상품 매입액이 10,000원이고 재고자산 장부 금액과 200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일까? 재고자산 항목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사하지 않으니까 유사한다면 조별로 평가해야 되겠는데 유사하지 않으니까 항목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익은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품 계정 T자 계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기초재고가 얼마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초재고액은 없네요. 매입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기말재고가 얼마 나왔습니까? 기말재고가 모르죠. 그런데 기말재고는 저가법으로 평가했습니다. 저가법으로 평가했으니까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매출원가에 산입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기말재고가 줄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가 기말재고가 줄면은 매출원가는 커지겠죠. 에? 기말재고가 줄면은 매출원가는 커집니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얼마나 왔어 지금? 2,900원 나왔죠. 그쵸? 2,900원. 그 다음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빼보세요. 10,000원. 매출원가는 7,1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 기말재고는 이거는 저가법으로 평가했습니다. 저가법.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만약에 기말재고가 여기 보세요. 지금 기초재고하고 매입액이 10,000원인데 기말재고가 2,900원일 때 매출원가는 7,100원이고요. 기말재고가 3,000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는 7,000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기말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매출원가는 줄겠죠. 반비례가 되겠습니다.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줄어든다. 그렇죠? 매출원가가 줄어들잖아요. 반비례입니다.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뭐 한다고요? 반비례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비례한다.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알맞는 것 그랬습니다. 장부상 재고 수량은 900개. 그리고 실사에 의한 재고 수량은 800개. 한 개당 원가는 2,500원. 판매 가격은 한 개당 2,700원. 그리고 개당 추정 판매 비용은 400원입니다. 400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말재고자산 평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순실현 가능가치 한 개당 얼마입니까? 판매 가격 2,700원에서 판매 비용 400원을 빼니까 한 개당 판매 가격은 시가는 얼마입니까? 2,3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실지 수량은 800개 곱하기 800개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84만원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제가 답을 구해드렸어요. 기말재고자산 평가액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그죠? 그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한 개당 판매 가격은 2,700원이고 판매를 한다면 들어간 비용이 4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개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2,300원이죠. 거기에 실제 장부상에는 900개가 있었는데 실지 재고가 800개가 되니까 현재 시세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조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원가. 한 개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한 개당 원가가 2,50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수량이 장부 수량이 몇 개입니까? 900개. 장부 수량이 900개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당 2,500원인데 장부 수량 곱하니까 장부 재고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기말재고자산 평가액을 물어봤지만
감모 손실을 구하라, 평가 손실을 구하라,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부재고액은 곱해보세요. 2,500원 곱하기 900개. 그러면 22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실지 재고액이 몇 개입니까? 실지 재고액. 수량, 실제 수량. 실제 수량이 800개입니다. 그럼 몇 개가 부족했습니까? 100개가 부족했네요. 그죠? 100개 곱하기 100개가 부족했으니까 한 개당 2,500원이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25만 원인가요? 25만 원이 감모손실 되겠습니다. 감모손실. 그러면 실지재고액은 얼마가 될까요? 실지재고액은 한 개당 2,500원인데 800개가 있으니까 실지재고액은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25만 원 차액이 뭐가 될까요? 감모손실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공식은 응용하면 공식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실제 수량은 지금 800개인데 시세가 얼마입니까? 시가가 한 개당 시가가 2,700원에서 한 개당 판매 가격 2,700원에서 판매 비용 400원을 빼니까 시가가 2,300원입니다. 여기 가격이 떨어졌죠.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게 이것이 평가 손실입니다. 얼마씩 떨어져서 한 개당 200원씩. 몇 개? 800개. 그러면 16만 원의 평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세,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 시가는 얼마입니까? 시가는 2,300원 곱하기 이거 800개니까 2,8원 16, 3,8원 14, 184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실지재고액은 200만 원인데 시가가 184만 원이니까 평가 손실 얼마가 될까요? 16만 원이 되겠죠. 자, 이 문제 가지고 감모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만 원이 되겠고, 평가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6만 원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말재고액은 시세는 얼마일까? 지금 기말재고자산 평가액이죠. 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니까 낮은 금액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입니까? 정답은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33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33번. (33번입니다) 지난 33번은 14회 때 나왔습니다. 한국은 재고자산을 줄쳐요 항목별로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기말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구하면 얼마일까?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항목별로 평가하니까 A상품, B상품, C상품, D상품이 다 나와 있고요. 재고 수량이 나와 있고, 단위당 취득 원가가 나와 있고, 단위당 판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판매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평가니까, 자, A상품 보세요. A상품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A상품 원가, 한 개당 원가가, 취득 원가가 얼마입니까? 4,000원이죠. 4,000원이고,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입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는 5,500원에서 단위당 추정 한 개당 판매 비용 600원을 빼니까 얼마가 될까요? 4,900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평가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평가 손실은 안 나오겠네요. 순실현 가능 가치 높으니까. 그쵸? 그 다음 비상품입니다. 비상품은 한 개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3,400원.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입니까? 빼보세요. 3,400원에서 500원 빼니까 2,900원. 그럼 얼마에 평가합니까? 그쵸? 2,900원에 평가해야 되겠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2,900원입니다. 2,900원. 그런데 여러분, 얼마가 한 개당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쵸? 500원씩 떨어졌잖아요. 500원. 그죠? 500원 떨어졌는데 비상품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몇 개죠? 수량이 150개. 그러면 75,000원 되겠네. 그리고 C상품은 원가가 얼마입니까? C상품은 원가가 2,3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2,500원에서 300원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2,200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겠죠? 2,200원에 평가하는데, 자, 몇 개입니까? 몇 개? 몇 개죠? C상품이 몇 개? 130개. 130개인데 얼마씩 떨어졌어요? 2,300원짜리가 2,200원 떨어졌으니까 100원씩 떨어졌잖아요. 그죠? 100원 곱하기 130개니까 1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상품은 원가가 얼마입니까? 3,500원. 시가는 한 개당 4,600원에서 판매 비용 600원을 빼니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쵸? 원가가 3,500원인데 4,000원까지 시세가 4,000원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저가법이니까 평가 손실이 없습니다. 그쵸? 평가 이건 이익이 나왔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가 손실을 물어봤습니다. 평가 손실 얼마입니까? 이거 합쳐보세요. 얼마입니까? 88,000원 되겠네요. 평가 손실은 88,000원. 여러분 지금 A상품, B상품, C상품, D상품 항목별로 평가했습니다. 그쵸? 항목별로 평가했는데 원가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보세요. 한 개당 2,900원 평가하니까 얼마씩 떨어졌어요? 500원 떨어졌고, 여기는 한 개당 얼마씩 떨어졌어요? 100원씩 떨어졌고. 그런데 수량이 몇 개가 있느냐? 재고 수량을 곱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 금액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4회 때 나왔는데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고조사는 해마다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 이거를 좀 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고자산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자산으로 하지 않고요. 역시 출제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되는 유형자산에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